이마녀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 알지? 그러니까 남자들 조심해. 이마녀가 한을 많이 품게 될 것 같으니까. 옛날 한 고을에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내온 명망 있는 집안이 있었어. 이 집의 장손 김선비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상처를 하고 호라비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대대로 높은 관직에서 존경받으며 살아왔던 선조들과 달리 벼슬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풍류나 즐기며 우일 살던 남자였어. 왜 김선비라 부르냐면 이 사람은 관직도 없어서 그냥 선비, 김아무개처럼 김선비, 그냥 그렇게 불렸지. 매일 집을 나설 때면 깔끔하게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폭포수 떨어지는 평평한 바위 위에 앉아 그저 아름다운 경치나 바라보면서 아리따운 기생들과 여유로이 풍류를 즐기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는데, 그날도 김선비는 친구들과 대낮부터 술 한잔을 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 그런데 저 멀리서 뒤에 아우라가 보이는 한 여인이 다가오는 거야. 한눈에 뿅 반한 김선비는 아리따운 처자에게 말 한마디를 건네봤어. 저기 말 좀 물읍시다. 하지만 젊은 처녀는 그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쓰개치마를 더욱 움켜잡고 그를 지나쳐버렸어. 여자가 무관심하니까 김선비는 더 오기가 생기는 거야. 무작정 그녀 뒤를 따라갔는데 시내와 달리 좁고 좁은 오솔길을 지나 산속으로 들어가더니 아주 작은 오두막집으로 들어가는 거지. 어찌해야 하나 망설이던 김선비는 무작정 사람을 불렀어.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때 그 젊은 처자의 아버지로 보이는 노인이 나와 누군지 묻는 거야. 그리고는 그 아버지는 김선비가 명망가의 자제라는 걸 눈치채고 더욱더 공손히 대했어. 사실 이 아버지도 양반의 신분은 갖고 있었지만 현재 몰락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젊은 남자에게 고개를 조아렸지. 그렇게 두 사람은 학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나라에 대한 걱정도 하면서 꽤 친한 사이가 됐어. 사실 이 김선비는 그 집 딸 여옥이에게 관심이 있었잖아. 하지만 여옥이가 하도 철벽을 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와 먼저 친분을 쌓아서라도 그 집에 드나들고 싶었던 거야. 김선비가 돌아간 후 아버지는 여옥이에게 말했어. 여옥아, 혹시 내가 없을 때 그분이 찾아오거든 공손히 대접해 드려라. 덕망 높은 집안 자제라 그런지 예의도 바르고 참 사람이 좋은 것 같더라. 사실 김선비는 그와 정반대의 사람이었어. 공부하기는 싫고 일도 하기도 싫고 여색을 좋아하는 하나 금방 실증을 내는 사람이어서 참 많은 여자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지. 한마디로 그 시대의 바람둥이, 카사노바 뭐 그런 인물? 사실 그것도 좋게 말해서 그런 거지 아주 쓰레기였던 거지. 나쁜 놈. 그러던 어느 날 김선비가 또 찾아왔어. 최선비님 집에 계십니까? 아버님이 이웃마을 작은 집에 다녀가셨습니다. 혹시 오늘 안으로는 오시는지요? 네, 아마 오실 것 같습니다. 선비님께 빌려보고 싶은 책이 있어서 이렇게 왔는데 허허, 이거 핑계지, 맞지?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하필 집을 비우셨군요.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방에서 좀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네, 들어오시지요. 그렇게 김선비는 방에서 홀로 한참을 기다렸는데 어느새 날이 저문 거야. 안절부절 못했던 여옥은 초촐하게나마 술상을 차려서 김선비 앞에 놨어. 아버님이 많이 늦으시나 봐요. 이거라도 드시면서 기다리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 낭자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이걸 먹는 동안이라도 좀 옆에 있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주인도 없는 방에서 혼자 먹으려니 영 어색해서. 여옥은 어쩔 수 없이 김선비 옆에 앉았어. 그런데 천천히 약주를 마시던 김선비가 갑자기 여옥의 손을 덥석 잡는 거야. 깜짝 놀란 여옥은 피하려고 했는데 이번엔 덥석 껴안아 버리면서 말하는 거지. 낭자를 처음 본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었어. 이거 놓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낭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른거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오. 선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랑 혼인해 주시오. 내 평생 당신과 행복하게 살고 싶소.
그거는 안 될 말씀입니다. 선비님 놔주세요. 왜 안 된단 말이오? 왜? 저랑 선비님은 비교가 안 되는 집안이지 않습니까? 선비님은 더 좋은 집안의 아씨들과 연을 맺으셔야지요.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내가 낭자에게 바라는 건 그게 아니오. 그저 몸만 오면 된단 말이오. 그러면서 억지로 여옥을 범하려고 하는 거야. 안 됩니다, 선비님. 아무리 보잘것없는 집안이라 하더라도 혼인도 하기 전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좋소. 그럼 내일 당장 본인을 요청할 것이오. 그러면서 자꾸 여옥을 껴안으려고 했지만 여옥은 필사적으로 피했어. 대체 왜 이렇게 단호하단 말이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연모하는지 아시오? 당신은 내가 싫은 거요? 정말 내가 그렇게 싫다면 당장 폭포에서 떨어져 죽어버릴 것이오. 그러면서 집을 뛰쳐나가려는 찰나에 여옥이 김선비를 탁 잡았어. 안 됩니다, 선비님. 죽는다뇨. 그렇게 첫날 밤을 보낸 후 김선비는 돌아갔고 그 순간부터 전세는 역전이 됐지. 다음 날부터 여옥은 김선비를 하염없이 기다리게 된 거야. 왜 다음 날 바로 혼인을 넣는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상하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김선비는 이제 더 이상 여옥의 집을 찾아오지 않는 거야. 그러자 하루는 아버지가 말했어. 여옥아, 요즘 김선비가 동 발길을 하지 않는구나.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더니 무슨 일이 있는 겐가? 그 말을 들은 여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 그저 눈물만 흘렸어. 그렇게 하루에도 12번씩 대문 앞에 나가 이제나 저제나 김선비, 아니 서방님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나도록 서방님은 결국 오지 않는 거야. 여옥은 아버지에게 들킬세라 남몰래 그리워했지만 김선비는 정말 깜깜무소식이었고 여옥은 그렇게 메말라갔어. 그 모습을 이상히 여긴 아버지가 말했어. 여옥아, 요즘 어디가 안 좋은 게냐? 통 먹지도 못하고 몸이 많이 상했구나. 아버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무리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이지만 타들어가는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어. 그러던 중 여옥이 글쎄 부엌에 쓰러져 있는 것을 아버지가 발견한 거야. 깜짝 놀라 딸을 들쳐업고 의원을 찾아갔는데 의원에선 진맥을 짚더니 태끼가 있다는 거야. 아이를 가졌다는 거지. 아마 그래서 그렇게 음식도 못 먹고 기운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그때만 해도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건 큰 흉처럼 여겨지는 시대였거든. 어떤 놈이냐? 어떤 놈이 널 욕보이게 한 게냐? 아버지. 여옥은 그냥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어. 혹시 그 김선비 놈이냐? 그런 게냐? 여옥은 그 말에 어떤 대꾸도 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는 그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어. 그리고 터벅터벅 걸어 집으로 오는 길에 그녀는 절망적인 생각만 들었지. 그리고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말했어. 여옥아, 김선비를 찾아가거라. 가서 죽어도 그 사람 앞에서 죽고 살아도 그 사람과 살거라. 이제 넌 그 집 귀신이라 생각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딸을 내쫓고 방문을 걸어 잠근 다음 아버지는 한없이 울었어. 아무리 없는 살림에 홀로 딸을 키웠지만 반듯하게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던 거지. 그러는 사이 아버지께 내쫓긴 여옥은 터벅터벅 김선비를 찾아갔어. 그리고 그 집 하인들에게 사정사정하면서 한 번만 김선비를, 아니 서방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어. 하지만 저녁이 되고 새벽이 되도록 그 누구도 김선비를 만나게 해주지 않자 하염없이 울기만 하던 여옥은 굳은 결심을 해. 바로 은장도를 꺼내 김선비네 대문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김선비의 혼례가 있은 후 신혼부부는 초야를 준비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터벅터벅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발자국 소리는 여옥이 김선비를 찾아가던 그 소리와 똑같았어. 이 발자국 소리에 김선비는 방문을 벌컥 열어봤지만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았어.
그 순간에 또 갓 결혼한 색시가 갑자기 변소에 다녀오겠다고 말을 하는 거야. 뭐 다녀오라고 했겠지? 막 문을 나서는 새색시는 갑자기 오싹한 기분이 들었어. 하지만 무시하고 변소로 향했지. 그런데 저 앞에서 웬 여인이 서 있는 거야. 누구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여자가 새색시 앞으로 확 다가왔어. 깜짝 놀란 새색시는 그만 넘어지고 말았는데, 나는 서방님과 100년 가약을 약속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서방님의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부디 제 말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피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 모습을 지켜본 새색시는 그 자리에서 정신줄을 놓고 곧바로 도망쳐버렸어. 밖이 소란스러워 나와본 김선비는 새색시는 온데간데없고 음산하게 서 있는 여옥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어. 네가 어떻게? 서방님, 왜 그러셨어요? 저와 혼인한다고 했잖아요. 굳게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셨어요? 아니야. 기겁한 김선비는 그 집을 벗어나려 안간힘을 썼어.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대문을 나서려고 했지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됐겠어? 갑자기 그의 어깨를 턱 잡는 손을 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졌구나. 정말 미안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줘. 서방님, 왜 그러셨어요? 우리 혼인한다고 굳게 약속했었잖아요. 왜 저를 버리셨어요? 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 내가 미안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 김선비를 보며 여옥은 피눈물을 뚝뚝 흘리기만 했어. 그러다 호련히 그곳에서 사라졌지. 여옥은 어쩌면 복수를 위해서라기보단 자신이 사랑했던 김선비의 진심 어린 사과가 듣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저승으로 못 가고 김선비네 집을 맴돌며 때를 기다렸던 것 같은데, 정말 신기한 게 날이 밝자 온 집안에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았다는 거야. 그때가 6월이었는데 말이야. 그래서 처녀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생긴 건데, 이 이야기 속에는 약속의 중요함이 담겨 있어. 특히나 남녀 간의 마음을 통하는 약속은 인생을 거는 거기 때문에 더 중요할 수 있겠는데, 사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과 행동에는 수많은 책임이 따른다는 거 너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친구, 가족, 그리고 연인과 어떤 약속을 했다면 우리 약속 꼭 잘 지키도록 하자. 알았지? 구독 눌러. 좋아요도. 안 그럼 찾아간다.